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했죠. 이번에는 곱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뭘까요? 나눗셈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곱셈을 하는데, 곱셈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수법칙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자, 지수법칙. 첫 번째는 먼저 이거부터 좀 이해되겠죠? A 세제곱의 뜻이 뭔가요? 이거는 A가 3번 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A 제곱이랑 A 세제곱이랑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A가 2번 곱해졌고 3번 곱해졌으니 A가 5번 곱해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수 법칙으로 만든 게 지수 법칙이죠. 자, 그래서 먼저는 A의 m승과 A의 n승. 지수 법칙을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됩니다. 2가 3번 곱해진 것과 3이 2번 곱해진 것 정리가 안 되죠. 이거는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A가 n번 곱해졌고 A가 n번 곱해졌으면 최종적으로 얘는 A가 m 더하기 n번 곱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 A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A 제곱이 3번 곱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얘는 A 제곱이 3번 곱해지게 되면 앞에 저 내용대로 한다면은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보면 A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2와 3이 곱해지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걸 법칙으로 만들면 A의 m승에 n승이 되어 있다면 얘는 A의 n 곱하기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세 번째, A의 m승과 A의 n승을 나누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누기는 이렇게 됩니다. A의 지수끼리 뺀다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해보면 곱하기는 보세요.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해져 있죠. 그럼 나누기는 지수끼리 이렇게 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걸 안에서 m-n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수학상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수 1 첫 단원 가게 되면은 이 통째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미리 좀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잘 보세요. A 세제곱에 나누기 A 제곱이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저 법칙대로 따른다면 3에서 2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A의 1제곱 되겠죠. 그죠? 실제로 얘는 계산해보게 되면 뜻이 이거죠. A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누기는 그런 뜻이니까. 그럼 약분시키면은 A 하나만 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질 때가 문제예요. A 제곱에 나누기 A 세제곱이 된다면 지수법칙대로 한다면, 이 법칙대로 한다면 얘는 A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주셔야 돼요. 이 마이너스 1은 무슨 뜻인가요? 자, 마이너스 1의 뜻은 이거죠. 요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뜻이 A 세제곱 분의 A 제곱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약분을 시키게 되면은 A분의 1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의 뜻은 뭐다? 역수를 취한다. 이건 역수입니다. 역수.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a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a 제곱분의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a 세제곱분의 1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누기에서 마지막이에요. 자, 뭐냐면 a 제곱과 a 제곱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수 법칙대로 한다면은 2에서 2를 빼면 되죠. 그럼 얘는 a의 0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죠, 이게? 실제로 이걸 나눠보게 되면은 a 제곱에 나누기 a 제곱 똑같은 걸로 나누기 때문에 얘는 1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0제곱은 뭘로 인식을 하면 된다? 1로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이 아무리 크더라도 0제곱 돼 있다면 얘는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구분을 해주면 n-n이 양수면 그냥 a에 n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고 n-n이 0이면 이건 무조건 1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n-n이 음수면 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에 n 빼기 m승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분의 1입니다. 헷갈리죠? 헷갈리면은 이렇게 할까요?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다. 이해되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a에 이렇게 적을까요? m 빼기 n 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호 바꿔서 뒤집어서 그러니까 숫자는 그대로 쓰되 마이너스를 지워주면서 숫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지수법칙. 자, 이렇게 지수법칙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3ab 곱하기 2a 제곱 b 세제곱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숫자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곱하기죠. 그러니 3하고 2를 먼저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죠? 6되고 여기 a와 a 제곱 보이시나요?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의 1승과 a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 그 다음 b와 b 세제곱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끼리 이렇게 더하면 b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2a 제곱 b 세제곱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의 ab 제곱의 세제곱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요걸 이야기 안 했네요. 자, 네 번째 a의 m승과 a의 n승이 곱해져 있는데 다시 a의 m승에 곱하기 b의 n승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x제곱을 한다면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a의 mx 더하기 곱하기죠. 죄송합니다. b의 nx승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 알죠? 지수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 보세요. 제곱돼 있죠? 그럼 얘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얼마죠? 4. 상수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얘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되죠? 8분의 1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2분의 1 되겠죠? 얘는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a 제곱의 제곱인 거죠. a 제곱의 제곱 그럼 a 4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 a의 1제곱이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럼 a 세제곱이죠. 근데 곱하기니까 3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 B 세제곱에 제곱하면은 지수 법칙상 곱해주는 겁니다. 지수에다가. 그럼 B의 6제곱 되겠죠? 그 다음 B 제곱에 세제곱이면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것도 B 6제곱인데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더하기 6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A 7제곱에 B의 1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간단한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지수 법칙이 필요한 이유는 방금 요 문제 보셨죠? 예를 다시 보면 3AB의 제곱 곱하기 2A 제곱 B의 제곱에 세제곱 되어 있으면은 이게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죠? 곱하기 연결되어 있죠? 다항식이죠.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수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뭐 하냐면 다항식과 다항식 곱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를 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배 법칙 아시죠? 분배 법칙. 이때는 A를 하나 탁 찍는 겁니다. 탁 찍어서 이렇게 곱하고, 생략돼서 곱하기인가 하죠?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C.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AD. 그 다음 두 번째 B를 찍으면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BC 더하기 BD 이렇게 되겠죠. 요게 전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개한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다. 자, 2x에다가 3x 제곱에 더하기 x에다가 빼기 2가 있다. 자, 그럼 요거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항을 하나를 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이제 앞에 설명했던 지수 법칙이 필요한 거죠. 2와 3을 곱하면 6입니다. 그리고 x와 x 제곱이 곱해지니까 x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2x와 x를 곱하면 2x 제곱이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이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분배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들이 있죠. 올라가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가 곱해져 있죠. 두 개가 곱해져 있다. 아마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이걸 도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요게 A 더하기 B고 한 변의 길이가 C 더하기 D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C, D 이렇게 C, D. 그다음 요거는 A, B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을 이렇게 쪼갤 수 있나요?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넓이 뭐가 되나요? AC가 됩니다. 이 넓이 잘못 적었죠. 요 넓이는 AD가 되고 그 다음 요 넓이 요 사각형 요거 어떻게 되나요? AC가 되죠. 그 다음 이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넓이는 BD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넓이는 BC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곱했다라는 소리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다라는 소리와 같고 그 말뜻은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 적어놓고 보니 A를 탁 찍어서 이렇게 곱한 거고 B를 탁 찍어서
이렇게 곱한 거구나. 이게 분배 법칙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면 고난도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뒤에 가서 곱셈 공식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런 게 있다. a 더하기 2b의 제곱이 있다. 이렇게. 이거 전개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곱셈 공식 외웠다면 a제곱 더하기 4ab에 더하기 4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2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b제곱이라고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이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몇 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실제로 센시 단계에 입체도형으로 나옵니다. 곱셈 공식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2b인 제곱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같은 겁니다. 가로 세로 같기 때문에 b제곱인 넓이가 b제곱인 애가 몇 개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앞에 개수 보이시나요? 4. 이게 넓이가 b제곱인 애의 개수입니다. 만약에 ab인 애의 넓이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앞에 개수 보이시나요? 4. 이게 넓이가 ab인 애의 개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있는데 a 더하기 2b라는 소리는 a, bb 여기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b입니다. 똑같이 a, b, b 이렇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보게 되면은 자, 요 넓이 뭔가요? a 제곱이죠. 이 넓이는 요거 a, b죠. 요거는 a, b죠. 요거는 a, b입니다. 요것도 a, b예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뭔가요? b제곱입니다. 얘도 b제곱이고 얘도 b제곱, 얘도 b제곱 되는 거예요. 그럼 b제곱인 애가 몇 개 나오죠? 4개 나와요. 그 다음에 ab인 애가 몇 개 나오죠? 4개 나옵니다. a제곱인 애는 1개 나오죠. 그게 여기 개수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입체도형 곱셈 공식 가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지금 주제는 뭐라고요?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졌을 때 이렇게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게 곱셈 공식 가면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a 더하기 2b에 세제곱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 공식 안 외운 친구들 상관없습니다. a 세제곱에 더하기 3a 제곱 b니까 6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12ab 세제곱에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할 겁니다. 전개만 할 수 있다면 공식을 외웠다는 전제하에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피에 대한 질문. 세제곱,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다는 거죠. 한 변 길이가 a 더하기 2b인 애를 3번 곱했다라는 소리는 부피, 2번 곱했다라는 소리는 넓이,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피가 a 제곱 b인 애는 몇 개 있을까요? 안 그려봐도 6개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피가 AB 세제곱이냐면 몇 개 있을까요? 12개 있습니다. 그 다음 부피가 B 세제곱이냐면 몇 개 있을까요? 8개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번 강의에서 주제는 뭐라고요? 지수법칙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중등부 때 나오는 내용이죠.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셈을 할 때는 분배법칙을 해준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을 할 때 이 개수들이 의미한 게 뭐냐, 얘는 의미한 게 뭐냐, 이 의미를 잘 알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기초적인 곱셈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